자, 이제 비문학 집중 특강 6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앞 시간에 이제 문단의 순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어려워하는 부분들 순서 문제 그리고 문장 간의 또는 문단 간의 관계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문단 구분 그리고 또 접속어 모든 문제에 활용 가능한 접속어 유형들도 있는데요. 표면적인 문제 수보다도 하나의 지문 속에도 역시 여러 가지로 공부할 수 있는 접속어들이 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형광펜 이렇게 표시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어지는 중심 내용들, 주제 관련 문제죠. 그리고 뒤에 제목 일치까지도 차근차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단 구분인데요. 유형에 따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라고 할 때도 있을 거고요. 세 부분도 가능하겠죠. 단문이라고 한다면 짧은 하나의 지문 속에서 이렇게 두 군데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아니면은 또한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도 나누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단락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야 할 수도 있겠죠. 이 나누는 터닝 포인트의 지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형식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실제 접속어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소재가 A와 B로 나누어진다면 확실히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한 문단 안에서도 이런 앞부분, 지시어, 접속어 등을 통해서도 나눌 수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는 처음이다, 중간이다, 끝이다 이런 구성들 따라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의 흐름을 고려하여 문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체적인 전개 과정도 알 수 있어야 되며 또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문단 나누기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또 전환되는 지점들을 통해서 크게 두 부분, 정말 우리 법원직, 국회직처럼 한 세 부분 이렇게도 가능한 유형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35번이고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어디 부분부터라는 한 단락 안에서 주었네요. 자, 이럴 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소재, 바로 중심 소재인 제목을 따져보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농경 생활을 해왔다, 소에 대한 것, 단백질 섭취 수단에 개가 선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식용과 관련된 동물로서 개, 물론 이제 우리가 보신탕이다 예전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개고기 혐오식품이라고 88 올림픽 전부터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기록에 의하면 왕들도 개고기를 먹었다,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다만 요즘에는 이제 이것이 혐오식품, 저도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혐오식품이라고 왜 다른 걸로 대체 식품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치킨, 닭고기 우리 먹을 수도 있고 삼계탕도 먹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고기들이 얼마나 더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건강할 수도 있는 그런 식품들이 분명 대체가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개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사실 약간의 우리나라를 비하할 때 개고기 먹는 민족이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특히 약간 비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농경 생활을 했지만 개라는 게 반려동물로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동물, 소 등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고기와 관련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쭉 나오면서 그동안 우리의 역사,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개고기를 먹어왔는데 이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려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도 서유럽 국가들이 특히나 약간 혐오감을 나타내는데 문제는 자기들도 각각의 분명히 식생활 문화라는 게 다른 것 아니냐. 우리 같으면 약간 문화 상대주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느 종족에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고 힌두교 같은 데도 있고 인도 같은 데도 소나 아니면 그 이외에 여러 돼지고기도 안 먹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또는 우리는 안 먹는데 다른 유럽에서는 무슨 원숭이 고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 푸아그라 같은 거 그 이외에도 곰과 같은 거 이런 거 다양하게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네들도 이상한 거 먹으면서 또 우리나라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음식 문화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결국 함부로 어떤 음식 문화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채 단정적으로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이어져야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의 역사라는 게 바로 기억과 니은 사이,
기역과 니은 사이였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 니은부터는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죠. 음식 문화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해왔느냐. 소는 늘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수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소를 잡아먹는다 이런 건 안 했고요.